사실은 저희 같은 기자들도 장관님 만나기가 이게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네. 왜 김은경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게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래요? 김태우 전 수사관이 제일 먼저 폭로했을 때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다 기억나실 겁니다. 인사에 대해서 청와대와 어떠한 모종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그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김은경 전 장관이 울산에 내려가서 어떠한 논의를 했고 그러한 만남과 저러한 활동의 내용들이 선거에 어떻게 활용됐을지 등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건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수첩. 이게 이제 판도라 상자인 것 같아요. 여기에 거의 모든 내용들의 일정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에서 기획했던 게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의 진이 있잖아요. 예. 소원 3가지만 빌면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파란 친구. 네. 사실상 한 3가지 소원 제가 선거를 앞두고 준다면은 첫 번째. 첫 번째. 내가 일단은 안전하게 공천받는 거. 예. 단독 공천 받잖아요. 예. 두 번째 소원. 상대 후보가 유력한 후보가 있는데 저 사람이 좀 안 됐으면 좋겠어. 두 번째 소원. 선거 앞두고 압수수색 들어가서 완전히 상대 후보 무너지잖아요. 세 번째. 권력을 가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의 선거에 유리한 포지티브 전략을 짤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 장관들이 지역에서 막 내려옵니다. 지역으로 예. 오고. 그리고 공약 짜기 위해서 나의 핵심 측근이 청와대 가면 청와대 인사 다 만나고. 램프의 진위가 나타나서 이렇게 선거를 도와주지 않는 한. 이건 거의 뭐 알라딘급이다. 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공정한 선거다라고 과연 이 내용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지,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송병기 부시장의 업무 수첩, 압수수색해 갔던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는 빙산의 일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김부겸 장관도 울산에 내려갔는데 황운하 청장이 야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중에 여권 핵심 인사를 만나서 민원을 청탁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공교롭지 않습니까? 뭔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황운하, 김기현 수사 중 여권의 민원. 2017년 10월 13일 김부겸 장관이 울산을 방문해요. 이거 각본대로죠. 당시 김기현 사건 수사 중이던 황운하 청장도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김부겸 방문 전에 황 청장이 민원을 전달한 정황도 오늘 나왔어요. 총경 자리 좀 2개 늘려주시고 청사 확장을 해야 되니까 공사 30억 원도 좀 지원을 해주시고 김부겸 장관에게 류모 씨가 좀 얘기 좀 잘 해달라. 여권 인사랑 친분이 있으니까 민원을 청탁합니다. 그런데 그 류모 씨는 또 송철호 씨의 측근이었던 겁니다. 자, 이 장면을 두고 장관을 하셨던 김정은 전 장관께서는 선거를 앞두고 황운하 청장이 상대 후보에 대한 수사를 벌이는 대가로 뭔가 수건 사업 민원을 여권 핵심 인사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냐라는 현재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여러 가지 퍼즐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송철호 측에서 만든 문건은 당의 공식 조직에서 만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사조직에서 만든 문건입니다. 사조직이죠. 그렇습니다. 사조직에서 만든 문건이고요. 최종 결론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게 실행이 됐는데 이 모든 거를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얘기입니다. 뭐 일부 성공하고 일부 실패하는 게 아니라 다 성공해요. 그러면은 문건을 만들었는데 희망사항은 가지더라 하더라도 그게 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힘이 필요한데 힘이 있다는 게 엄청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당을 움직인 힘은 공천, 혼자 받는 거. 정을 움직인 거는 장관 2명이나 내려와요. 민원을 했다는 거죠. 황운하 청장이. 그리고 청을 움직인 거는 하명 수사가 돼요. 그러니까 당정청의 일원이 아니라 아예 사조직에서 만든 문건으로 당도 움직이고 정도 움직이고 청도 움직이고 이 세 개를 다 움직일 수 있는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올지 저는 국민들이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를 움직이는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건 뭐냐면요. 사실 장관으로서 움직일 때는 어떤 시도를 가거나 할 때는 그 시도 지사 시장하고 업무가 있을 때 가야 되는 거고요. 장관 하셨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면은 모든 행정적인 편의는 그 시도에서 해요. 예를 들면 승용차부터도 그렇게 돼요. 자기 관용차 끌고 울산까지 가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가지만 울산에서 움직이는 거는 국가 공식적으로 움직이니까 해당 그 행정 시장이 관용차를 내주면 그 차를 타고 출장 간 장관과 그
업무 담당하는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시하고 중앙이 같이 협의를 해야지 추후 조치가 되기 때문에 그날 현장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갔다 온 다음에 이후에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같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도 계속 하는 게 이게 공식 업무예요. 그런데 시하고 상관없이 가요?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사실 현장 방문 가거나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소속이 옛날에 새누리당이라고 하면 빨간 잠바 입고 가서 거기 유력한 정치인 같이 빨간 잠바 입고 나와서 만나면 그 선거법 위반이죠. 누가 봐도. 그런데 김은경 장관이 저기 같은 파란색 잠바를 입고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송초로. 네, 그렇습니다. 둘 다 아까 파란 잠바 입고 나타났잖아요. 보통은 저렇게 현장 잠바 가면 자기 잠바를 입거나 공식적으로는 민방위 잠바 입고 갑니다. 노란색. 좀 촌스럽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간 것도 문제가 되고 이거는 사적으로 놀러 간 건지 사적으로 간 게 아니라면 왜 지방정부를 제끼고 갔는지 지방정부를 제끼고 가서도 문제인데 가서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거기 뭐 만난 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래서 선거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선거에 가까워지면 김 장관 말대로 보면 야당 단체장이 있는 지역은 안 가게 되는 게 사실 정도예요. 네. 그 시장을 도와주는 일이 되기 때문에 만약 솔직히 이해 계산으로 보면 예. 실제로 공개적으로 장관이 일을 한다 그러면 네. 우리 단체장 우리 당이 있는 지역을 돌기도 바쁜데 야당 시장 지역을 도느냐고 하순이죠. 만약 도와준다면 그게 어. 법적인 문제와 상관없이 근데 예. 다른 야당 단체장이 하는 지역을 일부러 장관이 내려간다 이게 의외의 일이에요. 그런데 자, 간 그렇다면 장관 잠시 김부겸 장관 장관들의 얘기가 안 해명도 좀 한번 끝났어요. 얘기 들어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김은경 장관과 김부겸 장관 해명입니다. 자, 김부겸 장관 청와대 오더 받고 울산 방문한 거 결코 아니다. 통산적 장관 일정이었다 하고 해명을 했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경우 취재진의 전화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 해명을 좀 전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해주시리라 믿고서 저희들이 준비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